예, 질문 들여쓰기 if문은 다 똑같은 만큼 띄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한 블럭 안에서는 다 똑같은 만큼 띄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칸이면 두 칸, 세 칸이면 세 칸, 네 칸이면 네 칸. 예, 그게 틀리면 에러, 실행이 안 됩니다,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코딩을 할 때 이게 일종의 들여쓰기의 버릇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습관을 잘 만들어 놓는 게 좀 좋다고 봐요. 저는 두 칸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여러분 if 문 안에 또 if 문 안에 들어간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if 문 안에 우리가 또 배우겠지만 예를 들면은 for 같은 반복문 안에 if가 또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또 for 반복문 들어갈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여쓰기가 하게 되면은 매일만 들여쓰기 8칸 하게 되면은 그 감당할 수가 없어지죠. 뭐 3번, 4번만 들어가면은 막 3번 하면 만약에 8칸씩 했으면 3번 들여쓰기면 24칸 들여쓰기가 되니까 너무 길어지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만약에 한 칸만 하게 되면은 이게 들였었는지 안 들였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될 수 있죠. 그죠? 너무 작으면 이게 들여쓰기 한 건가 아닌 건 구별이 잘 안 되고 너무 많이 하면은 그럼 앞에 공간의 낭비가 너무 심해지고 그래서 적절한 그 들여쓰기를 여러분이 스스로 규칙을 정하는 게 좋아요. 저는 2칸이고 파이썬 홈페이지에서는 4칸을 추천하거든요. 그럼 난 중간에서 3칸 할까? 뭐 이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 코딩을 하게 되면 요게 의외로 한번 정하면 잘 안 바뀌는 버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할 때 잘 버릇을 이렇게 나는 앞으로 들여쓰기 할 때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들여쓰기 이렇게 한번 하시면 다른 언어들 있죠? 뭐 예를 들면 포트란 혹은 여러분들 혹시 하실 줄 알다면 NCL 이런 것들도 그 들여쓰기 규칙에 맞게 이렇게 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예전에 들여쓰기 제대로 안 하면은 실제로 실행이 잘 돼도 막 점수 깎고 그랬어요. 코딩 이런 식으로 규칙을 하지 말 것. 눈이 아픔. 그랬었답니다. 들여쓰기 꼭 잘 그 규칙에 맞게 파이썬에서는 그게 그리고 문법 필수 요소로 들어온 셈이니까 그거에 맞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f문 우리가 좀 아까 배웠고요. if 그 다음에 요 괄호 안 쳐도 됩니다. 땡땡하고 들여쓰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무언가 이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그냥 end if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실행을 하는 구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if문 할 때 포트란에서 배웠겠지만 if문 할 때 그런 거 했었죠. 아니, 요 조건이 안 맞으면은 무언가 다른 걸 실행해라 할 수 있었죠. 그죠? 그 다른 것 실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else ELSE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땡땡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땡땡이 말하자면은 이게 어떤 블럭이라는 걸 알려주는 구분 기호 정도쯤 됩니다. 요 땡땡이 말하자면은 이때 나중에 보면 좀 while이나 for도 요 땡땡을 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블럭의 시작을 알려주는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else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런 거를 실행해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end if는 없습니다. end if 없고 그냥 이렇게 실행해 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if문 안에 또 if문이 들어갈 수 있죠? 그죠? if문 안에 그냥 if문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그런 거 여러분들 혹시 배우신 적 있나요? 이 포트란에서 if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실행하다가 그 다음에 포트란에서는 else if 였었죠. else if가 이 조건은 아닌데 이 조건은 안 맞았는데 또 이런 조건을 맞으면은 실행하고 그 다음에 ELSE, else 이런 조건을 해주면은 포트란에서는 이렇게 적었었죠. 이게 포트란식 스타일입니다. 그죠? if 조건이 맞으면 이런 거 실행하고 아닌데 위 조건을 맞진 않았는데 여기다 조건을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 조건을 맞지 않았는데 라는 뜻이죠. 이 안에 들어가는 다중 if랑은 다른 이야기죠. 요 안에 if가 또 들어갈 때는 그거는 이 조건이 맞아서 실행하는 도중에 별다른 또 조건을 만족하면 이란 뜻인 거고 여기는 이렇게 else if라고 적어주면은 요 조건을
만족을 안 했는데 요걸 안 했는데 요 안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거든. 요걸 실행해라 라는 뜻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고 예, 이것도 안 맞고 이것도 안 맞으면 else문에 걸려서 이렇게 실행을 하고 end if 빠져나오는 구조죠. 그죠? 요게 이제 파이썬하고 파이썬을 요거로 그대로 대응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여러분들 노트를 지울 필요는 없어요. 아까 else 적었으면 그냥 그 밑에다 적으면 됩니다. 저는 칠판이 작아가지고 예, 재활용하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울 필요 없어요. 예, elif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예, else 땡땡 예,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else if를 줄여서 예, elif라고 적어줍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if죠. 그러니까 요 안에 예, 무언가 불 타입에 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와야겠죠. else 다음엔 당연히 판단하는 불 타입의 기호가 없겠죠. 그죠? 왜냐면은 이거 안 맞고 이거 안 맞으면 무조건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뭔가 또 판단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건 elif나 마찬가지인 거죠. 예. if 그래서 이럴 조건이 만족하면 이걸 실행하고 이걸 실행하고 근데 얘를 안 만족했어. 얘가 거짓이야. 그런데 elif에서 여기에 뭔가 해서 얘는 맞아. 그러면 얘를 실행하겠죠. 예. 그죠? 자,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하고 있나 아닌가 판단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3이면 A가 예를 들어서 3보다 크면 그리고 이렇게 실행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 구문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위에 만약에 그래서 내가 A는 1 이라고 했어요. 몇 번 구문이 실행될까요? 파이썬에서 내가 A는 1이야. 예, A는 1이면 그렇죠. 예, 4번 구문이 실행됩니다. 그죠? A가 1이면 4번 구문이 실행되고 A가 5면 몇 번 구문이 실행되죠? 그죠? 이 현란한 채팅 속도 좋아요. 그죠? A가 5면은 3번이 실행되는 거고, 예, A가, 그럼 1번하고 2번을 실행시키려면 A가 몇을 집어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예, A가 3인 경우에는, 예, 요 1번하고 2번 구문을 실행하게 되겠죠. 요 문법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if문을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 제어문이라고 불러요. 예, 요 제어문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억해야 될 게, 예, 요 땡땡으로 시작하면 요게 이제 블럭의 시작을, 예, 블럭의 시작이다 일종의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규칙을 반드시 지키자. 예, 왜냐하면 if 블럭이 끝나는 어떤 문장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예, if 블럭이 끝났냐 안 끝났냐를 가리키는 거는 예, 요 들여쓰기 문장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들여쓰기를 반드시 정확하게 지키자. 그 다음에 문법이 if, else 우리가 포트란에서 이랬었는데 얘가 여기는 if, else는 똑같고 예, else if를 줄여서 예, elif로 우리가 적는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고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은 문제없이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여기까지 배운 것 중에서 질문 없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반복문을 배우게 될 텐데 항상 어디든지 반복문 이것도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마찬가지인데 반복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예, 반복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예, 카운팅 없이 무조건 계속 반복하는 거. 예, 이거 이제 무조건 반복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반복이 있어요. 사실 이게 공식 용어는 아니라서 이걸 공식적으로 가르는 용어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식적으로 가르는 한국어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충 붙인 건데 포트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예, 두 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었어요. 예, do, and do 이렇게 적으면은
무조건 얘는 그냥 do하고 and 사이에 있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죠.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었죠. 예. 무한 반복이라고 칠까? 무한 반복이라고 이름을 붙일까? 무한 반복? 유한 반복? 이 말도 조금 그렇긴 한데, 예. 그냥 do 다음에 아무것도 안 적어주고 이제 문장을 적어주고 나서 여기다 and do를 쓰면은 얘는 별다른 안에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빠져나와라라는 문장이 없는 한 계속 실행하죠. 그죠? 예, 계속 실행하게 돼 있어요. 무한히 반복하는 반복문이 있죠. 그에 반해 예, 유한 반복이 있었죠. 유한 반복은 예, do I는 예, 앞에 이렇게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적어주는 거죠. 뭐 1, 예, 그 다음에 뭐 예, 10 적어주고 예, and do 예, 갑자기 포트란 문법을 쓰니까 너무 헷갈리는데 예. 뭐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예, i가 1부터 10까지 될 동안만 얘를 실행하고 예, 자동적으로 끝나면은 예, 밖으로 빠져나오는 구조죠. 그죠? 예. 반복문은 항상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예, 계속 우리가 어떤 예, 특별한 게 없는 이상 계속 무한하게 반복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운팅하게 해주는 예, 그 카운팅하는 요거를 요걸 한 다음에 예, 자동적으로 요 개수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으로 밖으로 빠져나오는 예,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파이썬도 마찬가지예요. 파이썬도 무한히 반복을 하려면은 while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while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거든요. 예, 땡땡 이렇게 해주고 예, 쭉쭉쭉쭉쭉쭉 적어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를 끝내는 예, while 블럭을 끝내주는 우리 어떤 구문은 없습니다. 들여쓰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예, 들여쓰기 4칸이라고 하면은 예, 그 다음에 예, while 블럭이 끝나면 예, 들여쓰기가 자동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요게 하나의 while 블럭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계속 무한히 반복되게 됩니다. 무한히 반복이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요 값이 true인 한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 예, while 안에 요 적어준 값이 예, true인 이상 예,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요 while 문을 빠져나오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예, 요 안에다가 조건을 하나 걸어주면 돼요. 어떻게 걸어주면 되냐면은 예, if 뭐 들여쓰기 해야 되지. 들여쓰기 해줘가지고 예, if 그 다음에 뭐 여기가 그래서 변수 이름이 a라고 했을까요? 예, 그러면 a가 true인 이상 얘를 계속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땡땡땡땡 어떻게 적어주면은 예, a는 false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렇게만 적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하나의 예, 기본적인 while 블럭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맨 처음에 a가 어떤 true 값을 가졌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하려면은 예, 그래서 실행이 뭐 이렇게 계속 됩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계산하다가 그래서 어떤 조건이 맞아서 a가 false가 되면은 예, 그 위로 다시 올라가지고 a가 더 이상 true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케이? 예, 좋습니다. 예. 여기 들여쓰기 규칙 이렇게 잘 만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 do and도 무한히 계속 반복하는 요거를 예, 얘는 문법이 예, while 로 대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고요. 물론 특이한 거는 여기도 else를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while 다음에 else를 써줄 수 있어가지고요. 여기다가 들여쓰기 만약에 해가지고 요거 하면은 얘는 요거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요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은 요거 실행하고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근데 while else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경험상. 그러니까 while 하나만 주로 많이 쓰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주 많이 쓰게 될 카운팅을 하면서 쓰는 반복문. 그 다음 포트란에서는 두 i는 1부터 얼마 이렇게 적었던 그거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for로 합니다. 갑자기 왜 for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C에서 for라고 하고요. for라고 쓰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for를 사용하는 문법, 그러니까 프로그램 랭귀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for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변수,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 나열형, 열거형, 나열형과 똑같은 말인데 나열형, 그 다음에 땡땡의 구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여쓰기 해서 실행하고, 들여쓰기 해서 실행하고, 다 끝났으면 그냥 들여쓰기를 끝나면 요게 하나의 for 블럭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i는 1부터 10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요런 식의 문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변수는 별거 아니죠. 그냥 뭐 i, 뭐 j, 뭐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어떤 변수도 이름이 뭐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을 쓰면 되고, 요 나열형이라고 적어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아까 배웠었죠? 파이썬에서 대표적인 나열형 변수 뭐라고 쓰냐면은 리스트를 배웠었죠? 여기다 리스트를 적어주면 됩니다. 가령 열면은 뭐 아까 리스트 이렇게 선언한다고 했었죠?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선언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i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i다가 1을 집어넣고 주르륵 실행하고, 다시 반복돼서 i가 2가 되고 나서 이러고 실행하고, 주르륵 올라가서 i가 3이 돼서 주르륵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i가 4 값을 가지고 주르륵 실행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i가 다음에 나열형의 다음 값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안 가져오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다 나열형을 이렇게 적어주면은 i가 맨 처음에 1을 값을 가지고 요만큼 주르륵 실행하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블럭 들여쓰기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for 블럭 바깥에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얘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뭐 end for이 뭐 중괄호 닫니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이 그냥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들여쓰기가 없으면 얘는 그냥 블럭 다음 문장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1일 때 그래서 주르륵 실행하고 올라가서 i가 그 다음에 나열형에 있는 그 다음 값 2 값을 가지고 주르륵 실행하고, 올라가서 i가 3 값을 가지고 주르륵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i가 4 값을 가지고 주르륵 실행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i가 다음 값을 가져야 돼. 다음 값 없으니까 끝내서 이 블럭 다음 문장으로 오게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나열형을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숫자 이렇게 쓰면 되게 웃기죠? 만약에 여기서 100번 반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죠? 되게 멍청한 일 같죠? 1, 2, 3, 4, 5, 6, 7, 8, 9, 100 이렇게 쓰면 되게 이상하죠? 그래갖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은 이때 range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range라고 써서 1, 5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는 뭘 반환하냐면 1, 5를 적어주면은 어떤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요게 시작값입니다. 그래서 1, 2, 3, 4까지만 합니다. 5 미만이에요. 5 이하가 아니라 5 미만의 값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요게 되게 큰 중요한 점이에요. 레인지 1부터 5라고 하면은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1부터 1에서 시작해서 1 이상 5 미만의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5번 실행하고 싶은 변수라고 하면 5번 실행하고 싶은 for라고 하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적어주냐면은
예, range 0, 5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0, 1, 2, 3, 4가 됩니다. 왜 미만으로 해석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면 조금 더 좋은데, 파이썬에서 아까 왜 미만으로 이렇게 하면 좋으냐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썬에서는 아까 리스트든지 뭐든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보통 1부터 이렇게 안 적어줘요. 0부터 이렇게 적어줍니다. 0부터 적어주고요. 여기 5는 그 개수를 맞춰주는 게 보통 좋아요. 우리가 보통 리스트를 대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리스트의 변수가 어떤 리스트에 그 안에 속해 있는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쳐요. 그러면은 어떻게 적어주냐면은 for I in 어떤 위에 뭐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range 0 그 다음에 10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의 i를 가지고 연산을 하겠죠. 보통 우리가 요 반복문을 할 때 요 안에 배열을 가지고 연산하는 게 되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겠죠. 각 배열의 각각 원소에다가 예를 들면은 뭘 더해줘라 혹은 뭐 그 원소를 가지고 뭐 쭉 합해라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런 일을 할 때 생각하면은 그래서 요게 0은 일종의 그 배열의 시작값이 되는 거고 얘가 그 리스트의 개수가 되는 거죠. 리스트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0이라고 적어주면은 얘는 0부터 9까지를 반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의 0, 1, 2, 3, 4, 5, 6, 7, 8, 9 해가지고 총 10개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함수에서 구간 표현할 때 쓰는 규칙이랑 조금 달라서 무슨 말이죠? 이게? 함수에서 구간 표현하는 규칙이랑 보통 이걸 미만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시죠. 아하, 수학적으로 그죠? 수학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요게 이거 수학 얘기할 때 요게 이제 요거는 포함이고 얘는 안 포함이고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랑 좀 다르죠. 이게 사실 C에서의 그거랑 되게 유사해요. C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안 하는데 우리는 포트란만 했으니까. 이 중에 혹시 C 배운 사람 있나요? C에서 보통 그 포문을 어떻게 선언하냐면은 I는 0, 그 다음에 I10, 그 다음에 I 뿔뿔. 이렇게 보통 되게 선언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요게 전형적인 C 스타일의 반복문이에요. 그러니까 0부터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시켜서 라는 이게 C 스타일의 문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배열 인덱스가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차이예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개수를 적어주려고 하면은 지금처럼 여기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요 값을 미만으로 처리해야 정확하게 그 인덱스의 끝까지 가거든요. 0번부터 시작하니까. 0번부터 시작해서 10개를 처리해라 라고 해야 0부터 9까지가 되거든요.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0부터 10까지가 아니라 0부터 10개를 처리해라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0부터 10개를 처리해라 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물론 꼭 그 뜻은 아니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덱스를 하나 쓸 때는 그렇게 돼요. 여기다가 이게 그러니까 일종의 range라는 이걸 불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함수에 대해서 하겠지만 range가 일종의 함수예요. range가 일종의 함수여가지고 이렇게 요 시작값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일종의 종료값인데 얘가 이하가 아니라 미만으로 해석해야 되는 값이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뭘 리턴하냐면은 어떤 리스트 하나를 리턴하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10 미만이 될 때까지 하나씩 증가하는 0, 1, 2, 3, 4, 5, 6, 7, 8, 9
되죠. 그러면 딱 변수의 개수가 10개가 되죠. 그러면서 요 배열 우리가 10개짜리에 0번부터 끝번까지를 주르륵 건드리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해요.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간격이에요. 예, 간격이라고 하면 얘는 그래서 뭘 리턴하게 되냐면은 0, 2, 4, 8까지 됩니다. 예, 다시 한번 간격이 2니까 0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증가하고 아이고 6 빨먹었다. 쏘리 곱하기를 해버렸네. 6, 8 됩니다. 6하고 그 다음에 8 돼서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려고 하면 10인데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10은 안 됩니다. 이렇게 5개의 값을 갖는 리스트 하나를 생성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네라는 대답을 쭉 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기서 과감하게 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해주셔야 돼요. 예. 그게 그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예. 그게 괜히 이렇게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라고 말하는 게 결코 미안해 할 일이 아니에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너무 미안해 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 사람 뭐 이해를 상대방이 딴 사람은 이해를 잘 하나 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예. 얼마든지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해도 됩니다. 너무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레인지가 그렇게 되는데 참고로 그래서 이게 아까 했지만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예. for I in range 0, 10, 땡땡 그 다음에 print I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출력될까요? 그럼 화면에 0, 1, 2, 3, 4, 5, 6, 7, 8, 9까지가 출력이 됩니다. and 뭐 이런 거, and for 이런 거 안 적어줘요. 이렇게 됩니다. 자, 참고로 요건 책에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책에 아주 잠깐 나와요. 책에 아주 잠깐 여러분들 몇 페이지더라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이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구나 하고 봤거든요. 잠시만요. 책에 59쪽을 한번 볼까요? 59쪽 7.3 포르프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참고로 챕터 7을 하고 있어요. 이 책 기준으로. 챕터 7을 하고 있습니다. 다 찾으셨죠? 챕터 7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책의 59쪽을 보면은 그 포르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포르프도 마찬가지로 else를 가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적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 쓰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번 무언가 실행될 때, 맨 마지막에 무언가 요거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쭉 거기 보면은 예제도 뭐 똑같네요, 사실. for I in range 거기는 1, 5로 적었고 그러면 1, 2, 3, 4가 출력되고 나서 마지막에 거기 else 있으니까 그 프린트문 한번 실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 밑에 동작 원리 어쩌고저쩌고 그 밑에 뭐 써있죠? 그 다음에 뭐 range는 어쩌고저쩌고 뭐 1, 3을 반환합니다. 두 번째 숫자 미만까지 반환되고 이하는 건드리지 않는 거다 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 줄에 있는 이야기가 한번 읽어볼 만한 이야기인데 range 함수는 호출될 거기 제가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range 함수는 호출될 때 해당 범위 내에 모든 숫자를 한 번에 생성하여 반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일종의 함수예요. 함수.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게 익숙하죠? 뭐 i는 1, 10,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실행하고 and do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포트렛은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i에다 맨 처음에 1을 대입하고 and do를 만나서 위로 올라가서 i에다 하나를 더하죠. i라는 숫자에다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주로 다시 실행합니다. 뭐 3이 돼서 실행하고 점점점점점 i가 10이 돼서 다 실행하고 그 다음에 i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11이 돼요. 실제로 11이 되는데 얘가 10보다 작죠? 아니 10보다 크죠? 그럴 때는 엔드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포트란에서 우리가 반복문을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다시 한번 맨 처음에 포트란에서 이렇게 반복문을 적어주면은 i에다가 1을 대입하고 주로 실행한 다음에 엔드도 만나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더하기 1 하고 예를 들면 여기다 콤마 2 했다 칩시다. 그러면 더하기 2 하겠죠? 더하기 2 하면 3 되겠죠? 주로 실행하고 더하기 2에서 5 되면 또 실행하고 다시 올라가서 7 실행하고 9 돼서 실행하고 더하기 2에서 11이 됐는데 10보다 크죠? 그러니까 그때는 얘를 실행하지 않고 밖으로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예요.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range라는 함수를 그때그때 호출해요. 그때그때.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라는 함수를 그때그때 만들어내요. 그러고선 i가 글재고 그 다음 거 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이렇게 실행이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숫자가 되게 크다거나 예를 들면 0부터 1억 그럼 되게 크겠죠. 그죠? 변수 1억 개짜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range라는 함수가 그때그때 우리가 어떤 수요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부담이 되게 커지겠죠. 할 때마다 요 간격만큼을 더해주면 그냥 끝이었었는데 얘는 그때그때마다 그런 수요를 만들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파이썬 2에서는 range라고 앞에다가 x를 붙여줬었어요. xrange. 이 책에 그렇게 설명이 됐을 거예요. 이 경우 호문에다가 xrange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 숫자를 생성하는 쪽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xrange를 쓰게 하면은 요 수열 전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조건에 맞게만 한 번에 하나씩 만들어주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요게 앞으로 파이썬 3하고 점점점 우리가 버전업이 될 때 요 기능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xrange가. 요 xrange라는 기능이 없어질 예정이에요. 그럼 못 쓰겠네? 그래서 xrange를 실제로 쓰는 거를 최근에는 권장하지 않아요. 최근 파이썬에서는 xrange를 쓰는 걸 권장하지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간단하게도 요 앞에다 그냥 한번 선언해 주면 돼요. 뭐 l은 range 0, 뭐 1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for i in l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요 range가 한 번만 저기가 되고 요 l을 저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덩치가 커지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뭐 괜찮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range 이렇게 적어주고 뭐 0, 100, 뭐 2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포트란에서 배웠던 두문은 while하고 되게 가까운 거죠. 파이썬에서 while을 하면은 요거랑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하나 더 해가지고 어떤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빠져나와라 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for i in 여기서 print 이렇게 적어도 되고 똑같은 기능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처음에 i에다가 0을 적어줄 거고 while 그 다음에 i가 100보다 작을 동안 무언가를 프린트 해주겠네요. 프린트 실행하고 여기다가 i 플러스는 2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하겠죠. 0부터 100까지 간격이 2인 수요를 만들어 가지고 출력해라 그러면은 0부터 시작해서 98까지 출력을 하겠죠? 그죠? 98까지 출력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 0 값 대입하고 i가 100보다 작죠? true니까 밑에 걸 print i 0 실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2 더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죠? 여전히 100보다 작죠? 그럼 출력할 겁니다. 2 출력하고 더하기 2 했으니까 4 되고 올라가서 100보다 작으니까 출력하죠? 4 출력하고 6 쭉쭉쭉쭉 하다가 98 출력하고 더하기 2에서 100 됐어요? 근데 100보다 작지 않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이렇게 짜는 것이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입니다. 동일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 속도는 둘 중에 어떤 게 빠른가요? 기본적으로 요게 빠르고요, 속도는. 왜냐하면은, 아까 했지만 얘는 일일이 수열을 만들어내는 구조라서, 이렇게 쓰면 가딱하면 느려요. 예, 요게 좀 더 빠른데, 일반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서, 얘가 읽기가 되게 좋죠. 왜냐면은, 속도는 일단 둘째 친다면 얘가 읽기가, 얘는 딱 보면은, 아, 이렇게 요 조건을 만족하는 한에서 요 문을 실행하는구나 라고 알겠죠. 근데 얘는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추적을 해야 되죠. 그죠? 이 안에 문장이 되게 복잡해지면 곤란해지죠. 예,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게 일반적으로 가독성 면에서 좀 더 좋습니다. 포트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았겠어요? 포트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두 i는 1, 0 똑같이 해볼까? 0, 99, 2 이렇게 해놓고 예, 프린트 별 i and do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예. 그 다음에 포트란에서도 마찬가지로 do 해가지고 그냥 요거 없이 실행한 다음에 i는 0 위에 선언해주고 프린트 한 다음에 i는 i 플러스 2 해줄 수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반복하게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i가 뭐 100보다 크게 되면은 예, 밖으로 빠져나와라 이런 문장을 안에다 적어주면 됐었죠.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배열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아까 정해진 개수만큼을 반복하는 예, 유한한 반복문을 돌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게 좀 더 일반적이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남은 게 이제 뭐냐면은 뭐 그런 겁니다. 포트란에서도 그런 거 있었죠.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유한한 반복문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이 만들면은 두 문을 무조건 밖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문장이 있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라는 문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라는 문이 있어가지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무조건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듭니다. 예를 아까 해서 뭐 for이라고 해볼까요? for I in 뭐 range 0, 100, 2 그다음에 땡땡 print I 하는데 뭐 if 뭐 i가 50보다 크면 break 이렇게 적어주면은 자 실제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출력이 될까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이렇게 코딩을 하고 연애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이렇게 출력의 시작값은 얼마고 종료값은 얼마일까요? 출력되는 값이 뭐일까요? 그렇죠. 2명이 답을 적어줬는데, 그렇죠. 3명. 예, 이쯤 되면은 이제, 눈치를 봐서, 아, 저건가 보다 싶죠. 예, 맞습니다. 예, 맨 처음에 i에다가 0을 했으니까 출력을 할 거고, 근데 50보다 크니까, 50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얘는 상관이 없는데, 다시 올라와가지고, 2에서 쭉 출력하고, 쭉쭉쭉 해서 50까지 일단 쓰고, 50까지 쓰고, i가 50보다 근데 크진 않죠? 50보다 크진 않으니까 얘랑 여전히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i에다 1도 했으니까 52가 됐을 거고 출력이 됐을 겁니다. 52까지 출력하고 근데 얘가 크죠? 그러면은 브레이크 실행을 해서 요 for 문을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for 문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만약에 한 번 더 print i라고 했다면은 어떻게 출력이 될 거냐면 0부터 52까지 쭈루룩 출력이 되고 52가 한 번 더 찍히게 될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 이게 잘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닌 이야기고,
예, 잘 모르겠으면은 오 너무 이야기가 너무 빨라 이렇게 되는 거라서 예, 조금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예. 답은 이렇게 하면은 아마 0부터 52까지 출력을 하고 52가 50보다 크니까 폼은 밖으로 빠져나와서 한 번 더 i를 출력하니까 0부터 52까지 하고 예, 52가 출력이 됩니다. 이걸 왜 쓰는 거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를 맞으면 이렇게 폼은 아까 했지만 요 조건을 요 안에 유한한 개수만큼을 지정해줘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예를 들면 어느 순간까지만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어느 순간까지만 하고 여기를 빠져나오는 상황이 필요해져요.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질문이 그거죠? 다현 씨가 질문하는 게 요 브레이크라는 문장을 실제로 어떤 경우에 쓰냐 이런 거를 질문하는 거죠? 왜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쵸? 예, 100 대신 50 쓰면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수 있는데 이런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면은 뭐가 좋을까? 배열이 있다 칩시다. 예, 어떤 여기 뭐 그냥 우리가 리스트라고 칩시다. 어떤 리스트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뭐 0.3 처음에 뭐 마이너스 0.2 그 다음에 앞에 그러니까 마치 뭐 노이즈 같은 신호를 주는 거예요. 0.5 뭐 이러다가 갑자기 뭐 100.3 이렇게 그리고 뭐 160.7 뭐 점점점 뭐 이런 값이 주었다 칩시다. 뭐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0.1 예. 자, 뭐 대충 이런 게 주었어요. 그냥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저런 이 브레이크 문장이 언제 좋을까라는 예를 드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A라는 어떤 게 배열 리스트 예. 배열은 우리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파이썬에서 리스트인데 뭐 이런 우리가 어떤 어떤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관측을 하고 있었다고 쳐봐요. 그래서 앞에 어떤 이렇게 되게 노이즈 같은 값이 나왔어. 0 부근에 뭐 0.3, 뭐 마이너스 0.5 이러다 값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되게 의미 있는 예, 진짜 관측 값이 나왔다 쳐.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지점을 찾고 싶어. 요 지점부터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계산을 하고 싶어. 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 for I in range 0 그 다음에 A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LENA라고 붙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A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를 리턴하는 게 돼요. 예, 그러다가 if 그쵸 뭐 여기 뭐 J는 뭐 J 플러스 1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J는 0 이렇게 주고 if A의 I가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스레졸드가 몇 들 10이었다 칩시다. 그러면 브레이크 빠져나와서 그 다음부터 여기서 뭐 A에다가 A의 J는 뭐 블라블라블라 뭐 실행한다고 칩시다. 이게 J겠구나 이겁니다. I로 한 건 있구나. 그죠? if 뭐 A의 I가 10보다 커지면 브레이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다음부터 뭐 A의 I를 가지고 계산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for 문에서는 요 A의 전체의 원소의 개수를 쭈르륵 볼 필요가 있었죠. 그죠? for 문은 요 A의 처음부터까지 일단 쭈르륵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값을 쓸 때는 A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를 써줘야 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쭉 보다가 어느 순간 딱 의미 있는 값이 나오면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뭔가 이제 본격적인 계산을 하고 싶어. 라고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런 계산이 필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주면은 그래서 요때부터 AI가 가리킬 때부터는 무언가 되게 의미 있는 값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노이즈가 아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다현씨 질문에 답이 될까요? 그쵸? 의외로 쓸 때가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은 쓸 때가 많을 겁니다.
브레이크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은 continue라는 게 있어요. 예, 포트란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안 배웠을 것 같은데 포트란에서도 사이클이라는 거랑 이제 대응되는 거거든요. 포트란의 사이클이랑 대응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예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그때는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 나머지 거 실행하지 말고 다음 i 값을 가져와 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포트란에서 기준이에요. 예, 포트란 i는 1, 12 하고 if i가 3이면 사이클 프린트 별 세야지 엔드도 이러면 포트란 버전에서 이렇게 두면 어떻게 실행이 되냐면은 1 i가 3이 아니죠? 이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출력하고 예, 그 다음에 1에다가 2 더해서 3 되는데 i가 3이 되면 사이클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거 뒤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엔드로 올라가서 위에 거 실행해요. 그러니까 3은 출력을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1, 5, 7, 9의 값이 출력이 돼요. 3을 건너뛰게 되거든요. 3이면 사이클이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 포트란에서 사이클이 이런 문장이었었는데 네, 파이썬에서는 continue가 정확하게 그런 일을 합니다. 예,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continue라고 하면은 예, 그때는 실행하지 않고 예, 그 나머지 블럭을 실행하지 않고 바로 그 위로 올라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for i in 아까 그대로 하려면은 뭐 range 1, 12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if i가 3이면 땡땡 continue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print i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땡땡 아까랑 똑같은 제가 포트란 버전에서 적어주었던 것과 동일한 이름을 수행하게 됩니다. 1 처음에 값을 가져와가지고 3이 아니니까 그냥 출력을 하고 올라가서 2를 더해서 3이 되는데 3이 되면 continue예요. 그러니까 얘 실행하지 않고 다음 next 부호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5가 되면 3이 아니니까 5 출력하고 그래서 1, 5, 7, 9가 출력이 됩니다. 어떤 특정한 값에서는 건너뛰고 싶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냐면은 오늘 배운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제어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라인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라인 1, 라인 2, 라인 3 쭉쭉쭉쭉 실행을 하기 마련이죠. 그죠? 이건 뭐 어떤 언어든지 마찬가지예요. 라인 1 실행하고 2 실행하고 세 번째 라인 쭉쭉쭉쭉쭉 실행할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라인 실행을 하다가 갑자기 일곱 번째 라인을 실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라인을 실행하고 다시 세 번째 라인으로 들어오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에다가 변화를 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3번 하다가 4, 5, 6번 건너뛰고 7번을 관계한다든지 혹은 3, 4, 5, 6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순차적으로 라인을 실행하는 것에다가 변경을 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제어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고요. 그 제어문 중에서 우리가 크게 제어를 하려면은 당연히 아무 때나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되겠죠. 3번에서 7번으로 가려면은 그럼 4, 5, 6이 실행이 안 되는 건데 4, 5, 6이 항상 실행이 안 될 거면은 뭐하러 4, 5, 6을 남겨두겠어요? 그냥 지워버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4, 5, 6을 언제는 실행하고 언제는 실행 안 나게 만들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3번에서 예를 들어서 7번으로 가게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무 때 그냥 항상 3번에서 7번 가게 만들면은 4, 5, 6을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나면 7번으로 바로 건너뛰고 그렇지 않으면 4, 5, 6을 실행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조건문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 다음에 3에서 7까지 갔다가 다시 3으로 가게 하고 싶어. 그래서 4, 5, 6 실행하고 7 실행 다시 3으로 가고 싶어. 이런 거를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반복문도
당연히 그냥 가만 내비두면은, 가만 내버려두면은 무한히 많이 반복하게 돼서 프로그램이 안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사용자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아까 무한 반복문이 있었고 유한 반복문이 있었는데, 유한하게 반복을 해서 개수를 딱 정해주든가, 아니면 무한하게 반복하되 거기다가 빠져나올 조건을 정해주든가, 그렇게 됐었죠. 반복문이 유한하게 반복하게 할 수 있었고, 이게 이제 for 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하게 반복하게 할 수 있었죠. while. 그 다음에 기타 흐름 제어. 기타 흐름 제어로 뭐가 있었냐면은 break와 continue가 있었습니다. 그죠? 뭐 소소하게. 예를 들면 while 실행하다가 그 안에 맞으면은 break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while을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while 요 안에다가 불 타입 변수를 넣어줘가지고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요 안에 게 false가 되게 만들어주거나 거짓이 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이 안에 게 어떤 순간이 만족하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변수 값이 되면은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오게 만들든가, 그렇게 하면 되겠죠. continue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은 그 반복문 실행이 안 되게, 나머지 거 실행이 안 되게 그렇게 해준 게 있고, 조건문은 if, elif, else의 쌍이었었죠. 우리가 요만큼 배운 겁니다. 요렇게 배워가지고, 항상 제어문은 뒤에 이렇게 콜론으로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제어문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희가 없었었다고 했었죠. 제어문이 끝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들여쓰기의 여부를 가지고 그 제어문 블록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파이썬에서 그 들여쓰기 되게 중요하고요. 시작은 콜론이고, 그 다음에 끝은 특별하게 정해진 거 없이 들여쓰기가 종료되면 그 블럭이 끝난 걸로 간주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나요? 그래서 요걸 반복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리스트라고 부르는 나열형이라었죠. 리스트 안에 있는 변수,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값들을 주로 나열한 형태의 어떤 자료 구조예요. 그게 뭐 인티저를 나열할 수도 있고, 스트링을 나열할 수도 있고, 뭐 플롯 타입을 나열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열한 것들을 가지고, 그 나열한 것들 안에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반복문에서 되게 자주 나오는, 주로 이용하게 되는 변수 이용하는 형태였었고, 그래서 얘를 생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가 range라는 함수였습니다. range는 특별히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시작이고, 그 다음에 미만 값을 갖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간격을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간격은 생략하면 1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배운 거 이게 다네요. 칠판 반도 안 되네. 자, 여기까지 배운 거 질문 있나요? 조금 늦게 끝났네. 질문? 사이클과 컨티뉴 차이, 그러니까 사이클이 포트란에서는 사이클이라고 그랬고, 파이썬에서는 컨티뉴를 쓰는 거예요. 둘이 똑같은 거예요. 그게 스펠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란에서는 그게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똑같은 기능이 포트란에서는 사이클이었었고 파이썬에서는 컨티뉴. 그러니까 파이썬에서는 사이클이 없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